이 시간에는요, 그동안 좀 부끄러워서 꺼내지 못했던 얘기들 다시 좀 끄집어내겠습니다. 의성 쓰레기산 얘기인데요. 19만 2천 톤에 달하는 쓰레기들, 이게 언제부터 쌓이기 시작했고 최근에 좀 치워지기 시작했거든요.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쓰레기가 쌓인 것이 19만 2천 톤에 달하는 엄청난 양입니다. 네, 이게 의성군에서도 이렇게 쓰레기가 쌓이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. 의성군에서 미리 알고 대처를 좀 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을 많이 표명하시는데요. 의성군이 뭐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. 2016년 3월부터 20번 가까이 조속한 처리와 시정 요구를 요청하는 행정처분을 내렸거든요. 근데 이 행정처분을 내리고도 업체가 행정처분에 불복해서 행정소송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게 또 법적으로 가면 1심, 2심, 3심을 거쳐야 되잖아요. 폐기물도 종류가 있어요. 일반 생활 폐기물, 우리가 뭐 생활 쓰레기라고 그러면, 그 다음에 또 이제 산업 폐기물, 또 하나는 의료용 폐기물,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다 섞어서 그냥 분별 없이 버리니까 정부에서는 적정한 허가 범위를 벗어난 업체, 그러니까 소각장 숫자를 한 절반 정도 줄였어요. 대구 경북 기자회견, 지난 시간에 이어서 쓰레기 얘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 의성 쓰레기산은 점점 사라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100여 개의 쓰레기산이 생겨나고 있다, 이런 얘기 나눴었는데요.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버리는 쓰레기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 부분 먼저 우리 기 교수님이 좀 쓰레기 생산량에 대해서 좀 짚어주실까요? 예, 참 이 쓰레기를 생산한다는 표현이 어쨌든 뭐 어쩔 수 없이 그 수치를 그대로 얘기를 드리면은요, 2018년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그 배출하는 이 쓰레기 양이 929.9g, 그건 1kg에 가깝죠. 네. 이것이 이제 OECD의 평균을 보면 그래도 우리가 좀 적은 편입니다. OECD 평균 1425g에 비하면 한 70% 정도 수준이죠. 네. 그리고 이제 OECD 전체 국가에서도 순위로 보면 이 적은 숫자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4번째 정도. 이 정도면 양호해 보인다 싶지만 여기에 결코 우리가 안심해서 안 됩니다. 대신에 산업장에서 나오는 산업 폐기물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더 많고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정말 이 국가 사회적 문제는 여전히 대두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산업 폐기물 얘기해 주셨는데 그 일반 쓰레기 배출량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하지만 지금 플라스틱 배출량은 지금 세계에서 손꼽힌다고 합니다. 이 부분은 우리 권 교수님이 좀 짚어주시죠. 예, 우리나라 플라스틱 소비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입니다. 지금 현재 플라스틱 소비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겠죠. 2018년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비닐봉지는 한 사람당 460개 연간, 페트병은 96개, 플라스틱 컵은 65개로 작년 그린피스 조사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일회용품 소비는 연간 11.5kg입니다. 즉 일회용품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했다고 할 수 있겠죠. 그래요.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회용품 사용량이 늘다 보니까 여기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플라스틱 배출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. 교수님 좀만 더 이어서 덧붙여서 얘기해 주시죠.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은 상반기에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의 발생률은 지난해 상반기보다가 각각 11%, 15%를 증가했습니다. 폐비닐은 951톤, 플라스틱은 845톤입니다. 코로나19로 인해서 택배, 식사, 음료 배달 등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. 비대면 서비스가 늘면서 나온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배달 음식 거래액을 살펴보면 작년 동기간 대비해서 73.6%가 증가했습니다. 즉 코로나19로 인해서 플라스틱 포장 시장이 살아났다고 하니 그 정도면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가 있겠죠.
그래요. 지금 이제 통계 수치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만큼 코로나19 일상과 방역이 막 공존하면서 일회용품 사용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세 분도 좀 실생활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느껴지시나요? 어떠세요? 우리 기 교수님 어떠세요? 저도 뭐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그 주말에는 그야말로 그 아파트 단지마다 쓰레기 직접장이 있지 않습니까? 거기에 특히 이 일회용과 관련된 플라스틱, 비닐 관련된 박스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산더미입니다. 그야말로 아파트 단지에 그 경비하시는 분들이나 청소하시는 분들이 치워도 끝이 없을 정도 양이 엄청나게 늘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아파트에서 또 동네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 그 양이나 이런 거를 더욱더 제가 많이 보게 되고 또 관심을 가지고 보다 보니 평상시보다는 몇 꼭절 더 늘어났다고 느끼고 있습니다. 저는 다른 곳보다 우리 카페를 자주 이용하게 되는데 예전 같으면 카페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대화를 나누는 분들도 많고 저도 그런 경우가 잦았는데 이제는 테이크아웃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거든요. 때문에 그 유리잔이나 머그잔을 사용하는 비율보다 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페트 잔을 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주변에 쓰레기가 이전보다 더 늘어난 걸 심심찮게 볼 수 있었고요. 여기다 하나 더 하면 저도 아파트에 가보면 이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스티로폼이라든가 음식 찌꺼기가 묻어있는 이 플라스틱을 배출해 놓은 모습이 이전보다 확연히 좀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요.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광경들인데요. 쓰레기 대란은 사실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. 정부하고 지자체에서 지금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 천 기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. 네, 앞서 제가 그 카페 내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. 2018년 8월부터 환경부 주도로 카페 내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과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이 규정을 적용을 시켰습니다. 매장에서 먹는 사람들은 이 다회용 컵을 사용하도록 했었는데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규제가 또 완화가 됐거든요. 그리고 대구에서는 2005년부터 8개 구군마다 쓰레기 총량을 정해서 만약에 이걸 초과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고 반입을 금지하도록 해왔거든요. 이 쓰레기 총량을 넘지 않으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을 더 분배하는 방식을 시행해 왔는데 이게 아무래도 조건이 지자체 8개 구군에 맞춰서 있다 보니까 이걸 초과하는 경우는 잘 없었어요. 조금 더 이제 엄격하게 규제를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.